자, 오늘의 제목은 재개발 재건축 투자의 정석. 어떻게 해야 성공할 수 있을지 보는 겁니다. 자, 먼저 재건축이 이제 오를까에 대한 고민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재건축이 오를까. 제가 앞서 좀 설명드린 것 같아요. 규제도 엄청 많죠.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저는 뭐 정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잘 사면 돼요. 좋은 걸로. 근데 재건축이라는 것은 물론 그 부동산이 규제에 의해서 가격 흔들림은 당연히 있죠. 예, 이렇게 법적으로 가격을 흔들 수 있는 상품이 거의 없습니다. 부동산 외에는. 밀감하게 이렇게 적용되는 상품이 많지 않은데, 결론은 우리 냉탕 정책, 온탕 정책, 이게 발음이 안 되냐? 냉온탕 정책을 계속 바꾼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부 입장에서는. 그죠? 결국은 나중에 결국은 온탕으로 또 가요. 예. 근데 구입은 냉탕에서 하고 나중에 온탕되고 팔고 이렇게 되는 게 우리 보통 역발상 투자라고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해야 됩니다. 잘 사면 돼요. 지금이라도. 기초 개념부터 볼게요. 자, 재개발하고 재건축이 있습니다. 두 개도 똑같이 뭔가를 부셔서 이제 그 아파트를 만든다라는 개념은 똑같은데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나는 공익적 성격이 강하고요. 하나는 사익적 성격이 강한 겁니다. 네. 그래서 뭐가 재개발이고 뭐가 재건축이고 어떻게 될까요? 1번이 뭐예요? 재개발. 2번이 재건축이에요. 그죠? 그래서 재개발이라는 것은 공익적 성격이 강합니다. 헌집을 다 부셔주고 새 집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재건축 사업 같은 거는 그냥 개인들의 이득이 상당히 강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초과이익 환수 제도 있죠? 초과이익 환수 제도가 재건축에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재건축에만. 얘는 초과이익 환수 제도가 없어요. 재개발은. 그죠? 재건축. 왜? 얘는 공익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얘는 사익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초과이득한 거는 사회에 환수한다는 얘기죠. 그런 차이가 일단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될 내용들이에요.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대한 진행 순서. 재개발, 재건축은 똑같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라는 도정법 내에서 같이 적용되는 법률이기 때문에 틀린 게 거의 없습니다. 그냥 안전진단 받느냐 이런 정도? 예, 그런 정도만 차이가 있고 진행 순서 거의 비슷한데요. 요 내용을 일단 알아야지만 여러분이 투자의 타이밍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정비 기본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정비 계획이 설립되죠. 기본 계획, 정비 계획, 구역으로 지정된 다음에 쭉 진행돼서 이제 최종적으로 공사가 완공되는데, 자, 정비 구역이 지정됐어요. 그다음 제일 먼저 첫 번째로 하는 게 뭘까요? 조합원들이 뭘 설립해요? 조합원들이란다. 거기 땅 소유자들이 뭘 설립해요? 제일 먼저 뭐예요? 추진위원회 설립하겠죠? 50%를 초과하는 동의 요건을 가지게 되면 추진위가 먼저 설립이 됩니다. 50%를 초과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게 50% 이상이었어요. 50% 이상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현실적으로 그런 거 거의 힘들긴 하겠지만 100명의 조합원이 있는데 50명 모으면은 추진이 설립이 되죠. 근데 또 다른 사람들이 50명 모아서 추진이 또 만들 수 있죠. 허가가 날 수 있죠. 그럼 두 개의 추진위가 설립될 수 있죠. 네,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50% 초과로 법률이 바뀌었어요. 네. 50% 초과면 이제 100명이라 그러면 51명부터 되는 겁니다. 51명부터. 그래서 추진위가 만들어지게 되면 그 다음에 뭐 만듭니까? 추진위 다음에? 추진위 다음에 뭐를 만들죠? 그렇죠. 예, 조합 설립 인가를 받게 됩니다. 요거는 4분의 3. 옛날에 80%였는데 75% 줄었어요. 75% 이상을 동의 요건, 4분의 3 이상이 찬성을 하게 되면은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잘 아시는데, 그 다음에는 용어가 좀 어렵죠? 뭐죠? 사업 시행 인가를 받게 됩니다. 자, 사업 시행 인가라는 것은 이제 건축 계획 인가라고 조그맣게 써냈죠? 그러니까 사업 시행 인가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잘 판단이 안 되고 건축을 어떻게 할 것인지 건축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여기는 공원 짓고요. 여기는 학교 놓고요. 디자인은 어떻게 할 것이고요. 도로는 어떻게 할 것이고요. 몇 층으로 지을 거고요. 이런 것들을 보내줘서 인가를 받는 제도에 인가를 받는 행위예요. 그래서 그 왔다 갔다 하는 사업시행 인가 받기 전에 건축 심의라는 걸 하죠. 건축 심의를 해서 도계를 통과하고 줬다가 니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동원을 여기 만들지 말고 이렇게 하고 학교를 좀 더 넓히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최종적으로 타결이 되면은 사업시행 인가를 받는 겁니다. 사업시행 인가를 받아서 조합원은 분양 신청을 받고 마지막 단계죠. 마지막 단계. 다른 것들은 복잡하니까 빼고 제가 지금 검은색 칠했던 것만 아시면 돼요. 추진이
조합 설립, 사업 시행 인가, 제일 마지막 단계가 뭡니까? 제일 마지막 단계는 관리 처분 인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리 처분 인가를 받게 되면은 사실상의 행정 절차는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사하고, 부시고, 공사하고, 입주. 이 절차만 남은 거죠. 그래서 관리 처분 인가를 받게 되는 겁니다. 자, 요 과정에서 조합 설립 인가를 받고 나서 이제 시공사를 선정하게 됩니다. 시공사. 시행사, 시공사 차이점 뭔지 아세요? 시행사는 누굽니까? 적어놨나? 시행사는 누구예요? 조합입니다. 그거를 실제 그 공사 개발의 주체, 개발의 주인들은 누구예요? 땅이죠? 땅 소유자들이죠? 땅 소유자들은 누굽니까? 개개인들 조합이죠. 시행사는 조합이 되는 거고 시공사는 진짜 그야말로 공사하는 업체예요. 예, 뭐 레미안, 아이파크, 자이 이런 애들, 그런 애들이 시공사죠. 그래서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시공사 선정할 때는 지분제라는 방식이 있고 도급제라는 방식이 있어요. 요즘엔 대부분 이제 지분제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옛날엔 도급제가 더 많았었어요. 도급제는 뭐냐면 모든 책임과 이익이 시행사, 조합의 것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일반 분양이 되게 비싼 금액에 잘 됐다. 그럼 조합원들이 분담금을 적게 내는 거죠. 반면에 미분양이 발생했다. 그 책임을 다 조합원이 떠안는 겁니다. 분담금이 엄청나게 많아지게 되고, 그죠? 그럼 뭐 돈이 어디 있습니까? 입주도 안 되고 난리가 생기겠죠. 그런 게 몇 개 있었죠. 신길동, 여러분 잘 아는 강동구 쪽도 그랬었고, 08년도, 09년도 이렇게 입주한 것들은 되게 심했었죠. 그런 것들이. 네, 그래서 요즘에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지분제 방식을 하죠. 근데 경기가 좋을 때는 도급제를 하겠죠. 조합 입장에서 하고 싶겠죠. 이득이 크니까. 근데 경기가 안 좋을 때는 당연히 지분제를 하고 싶겠죠. 그죠? 손해를 안 봐야 되니까. 근데 요즘에는 안전하게 지분제 방식을 선호를 한다. 그래서 모든 책임과 이익은 시공사가 분양을 잘 하면은 시공사가 수익을 가져가요. 네, 시공사가. 그래서 지분제는 여러분들 무상지분제라는 표현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너는 이득을 보든 뭘 보든 조합원 너는 개개인한테는 요 정도만 딱 줄게라고 정해진 겁니다. 분양이 잘 되건 안 되건 그 사람은 딱 정해진 그것만 납부하며 들어가는 거예요. 이득이 더 크게 되면은 시공사가 가져가는 거죠. 네, 그런 형태로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인가고시 받고 철거 착공한 다음에 요거는 이제 동호수 추첨. 동호수 추첨을 하게 되고 공사 완료 이런 형태로 됩니다. 자, 그래서 내용은 추진위원회 조합 설립 사업 시행 인가 관리 처분 인가 요것만 좀 알아두시면 좋겠어요.